1959년 기회생 68살 돼지띠.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분께 숫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숫자 3입니다. 올해 2016년 병오년 68세 돼지띠. 여러분의 운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정확히 3번 있습니다. 이 3번의 시점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올해가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번 사주를 들여다보면서 적잖이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삼재라고 하면 한 가지 색깔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기회생분들한테는 그 틀이 맞지 않아요.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올해의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맞물려 있거든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오운육기라는 이론으로 풀어내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나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기도 올리고 간단한 사주풀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늘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운세를 들어도 맥락을 놓치게 되어요. 명리학에는 오운육기라는 이론이 있어요. 매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어떤 오행으로 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책인데, 이게 원래 황제내경이라는 동양 의학 고전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단순히 운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해의 기후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예측하는 거죠. 자, 올해 병원년을 이론으로 분석해 볼게요. 천간이 병이잖아요. 병년은 수운에 해당하는 해인데 불급이에요. 불급이라는 건 수의 기운이 본래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부족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대적으로 반대편 기운이 세져요. 수가 약하면 화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황제내경에서는 수기가 불급하면 열기가 더 심장에 부담이 많이 오고 순환이 불안정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지지를 봐야 해요. 올해 지지가 오잖아요. 5년에는 소운군화라는 기운이 하늘을 주재해요. 이걸 사천이라고 하는데 상반기 내내 하늘에서 군화의 기운이 내리쬐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군화라는 건 심장의 불이에요. 한마디로 올해 상반기는 하늘에서 심장의 열기가 쏟아지고 동시에 오운의 수기운은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우물이 마르는 형국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올해 첫 번째 전환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 양력으로는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이 시기가 올해 기운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구간이에요. 이때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약을 빠짐없이 드시고 과격한 운동은 삼가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느냐면 기회생분들의 나무모행이 평지목이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올해 하늘에 물이 약하고 불이 강한 구조잖아요. 나무가 말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놀란 게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올해 병오년의 나무 모행을 찾아보면 천하수예요. 천하수. 한자를 풀면 하늘의 강이라는 뜻인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은하수예요. 예서에서는 이 기운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땅에서 보면 물이 부족한 해이지만 하늘 위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의 물은 땅에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상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기운이 메마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보통의 방식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기회가 뜻밖의 경로로 찾는 구조예요. 혹시 요즘 이상하게 꿈에서 물을 자주 보시는 분 계신가요? 비가 오는 꿈이든 강가에 서 있는 꿈이든 혹은 물을 마시는 꿈이든 그런 꿈을 꾸셨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천하수의 기운이 여러분한테 닿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환점으로 넘어갈게요.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양력으로는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이때가 올해 사천과 사지가 교체되는 시점이에요. 상반기를 지배하던 군화의 기운이 물러가고 하반기에는 양명조금이라는 금의 기운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오행의 원리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금은 나무를 자르는 기운이에요. 금극목이라고 하죠. 그러면 평지목인 여러분한테 이게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확인한 건 금극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금극목이거든요.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란 가지를 쳐내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반기에 여러분 주변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오래된 습관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정돈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던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시기예요. 이건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실생활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옷장을 정리하세요. 3년 넘게 안 입은 옷, 낡은 속옷, 짝이 없는 양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비워내시면 금의 기운이 여러분의 공간에 깔끔하게 자리를 잡아요. 금은 정리와 정돈의 기운이거든요. 이 기운을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 화기가 강하고 하반기 금기가 강한 이 구조 속에서 기회생 여러분의 건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상반기에는 심장과 혈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화의 기운이 심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이나 안면 홍조,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음력 4월 전후로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세요. 둘째, 하반기에는 호흡기예요. 양명조금의 기운은 폐와 연결되어 있어요. 건조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기침이 잦아지거나 목이 칼칼하거나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배를 자주 드시거나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의 수분을 유지해 주세요. 셋째, 연말에는 관절이에요. 금의 기운이 수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하체 쪽 순환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무릎이나 발목이 시리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면 족욕이나 온찜질로 아래쪽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기회생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년 가을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셨어요.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셨는데 4주를 들여다보니 금기가 강한 해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제가 올해부터는 가을이 오기 전 입추 무렵 수분 섭취를 늘리시고 건조한 환경을 피하시라고 조언을 드렸더니 그해 가을에는 기침이 훨씬 덜 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게 오은육기의 힘이에요. 미리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세라는 게 정해진 운명을 읽는 게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을 말씀드릴게요. 음력 10월에서 11월 사이, 양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말. 이 시기는 올해의 기운이 서서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계예요. 내년이 정민년인데 정민년은 해묘미 삼합 기준으로 여러분의 날 삼재에 해당해요. 삼재의 마지막 관문이죠. 이 경계 지점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비축해 놓으셔야 내년을 무사히 넘기실 수 있어요. 이때 큰 결정은 삼가시고
조용히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늘과 땅의 기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이건 전체 그림의 절반일 뿐이에요. 올해 여러분의 사람 관계에서 벌어질 일,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면 12신살이라는 체계를 알아야 해요. 12신살은 삼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매년 12개의 기운이 어떤 자리에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올해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도구예요. 기회생 돼지띠는 해묘미 삼합에 속합니다. 목의 기운, 즉 나무의 에너지를 가진 그룹이에요. 이 삼합을 기준으로 올해 병오년의 오화가 어떤 신살 자리에 놓이느냐를 찾아보면 연살이에요. 연살이 뭐냐면 주변의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기운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나의 존재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면이 있어요. 주목을 받는다는 건 칭찬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선이 쏠리면 구설도 따라오거든요. 올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평소보다 주변 반응이 클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크게 칭찬받고 실수를 하면 그것도 크게 퍼져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혹시 올해 들어서 유독 가족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거나 작은 일에도 화가 나서 말이 거칠어진 적 없으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올해 군화의 기운과 연살의 작용이 겹치면서 감정이 말로 분출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알면 대처가 가능해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시고 딱 10초만 숨을 고르세요. 그 10초가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 12신사를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12신사는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요. 겁재장육, 재연장육, 천월반화, 겁살, 지살, 망신살, 역마살 등 이 구조가 올해 여러분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그룹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겁살, 지살, 망신살, 역마살로 이루어진 그룹인데 이동과 변화를 상징해요. 해묘미 삼합 기준으로 올해 사오미에 해당하는 자리를 보면 사화에 망신살이 놓여 있어요. 망신살이라는 이름이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살의 본질은 이거예요. 사회적 평가나 체면과 관련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실수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제가 올해 사주를 봐오면서 체득한 게 있는데 망신살이 작용하는 해에 오히려 크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망신을 당해봐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닫거든요. 그 깨달음이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올해 혹시 일을 하시다가 예전에는 안 하던 실수를 하신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면이 깎이는 경험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수업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제살, 연살, 장성살, 육해살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사회적 평가와 대중의 시선을 다뤄요. 아까 연살 이야기를 했잖아요. 같은 그룹 안에 장성살도 함께 봐야 해요. 해묘미 삼합 기준으로 올해 오화에 연살, 미토에 월살이 놓이는데 장성살은 유금 자리에 있어요. 장성살은 리더십과 명예를 상징하는 살이에요. 올해
유금이 강하게 작용하는 하반기에 여러분 중에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동네 모임이든 정치회든 봉사단체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앞에 세우려 할 수 있어요. 이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올해는 여러분이 앞에 서면 일이 잘 풀리는 구조예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육해살도 함께 작용하고 있거든요. 육해살은 예상치 못한 갈등과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살이에요. 리더 역할을 하시더라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시면 반발이 와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한 사람이라도 의견을 물어보세요. 그 한 번의 소통이 갈등을 미리 방지해 줍니다. 세 번째 그룹, 천살, 월살, 반한살, 화개살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다뤄요. 이 네 살은 진술충미에 놓이는데 올해 미토 자리에 월살이 있어요. 월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의지를 상징해요. 내면이 성숙해지는 시기라는 뜻이죠. 올해 여러분이 예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에 문득 관심이 가실 수 있어요. 별이 보고 싶다거나 산에 올라 조용히 앉아 있고 싶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게 되실 수 있어요. 그게 월살의 작용이에요. 내면을 돌아보라는 기운의 신호입니다. 이 시간을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커피 한 잔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올해 금전 흐름을 이야기할게요. 12신살의 구조와 오운육기의 흐름을 겹쳐놓고 보면 올해 돈의 움직임이 꽤 독특해요. 상반기에는 돈이 나가는 구조가 먼저 잡혀요. 군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지출이 늘어나기 쉬워요. 경조사비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병원비가 생기거나 자녀한테 보탤 일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때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상반기의 지출은 올해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억지로 막으려 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더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필요한 곳에는 쓰시되 투자나 보증처럼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일은 절대 삼가세요.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흐름이 달라져요. 양명조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금의 에너지가 자리를 잡거든요. 금은 오행에서 결실과 정리를 상징해요. 하반기부터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것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동안 빌려준 돈이 돌아온다거나 숨어있던 보험금이 나온다거나 예상치 못한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음력 7월에서 9월 사이가 올해 재물의 황금기예요. 이 시기에 돈과 관련된 서류나 계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올해의 돈은 큰 한 방이 아니에요. 작은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흘러들어오는 형국이에요. 대박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시게 돼요. 대신 작은 수입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이면 결국 강이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보면 올해가 참 복잡한 해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상반기는 불이 강하고 하반기는 금이 강하고 신살은 연살이 작용하면서 망신살도 함께 돌고 이걸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나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핵심은 간단해요. 상반기는 지키고 하반기는 움직이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드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올해의 기운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이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의 기운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면 먼저 개운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개운이라고 하면 부적을 쓴다거나
특정 색깔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명리학 고서에서는 개운의 핵심을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부족한 오행에 대한 긍정적 자기암시, 그리고 넘치는 기운에 대한 절제의 의지, 이 두 가지가 물상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 조율 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올해 수의 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검은 옷을 입고 물가에 앉아 있다고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효과 있는 건 내 마음속에서 수의 기운을 살려내는 거예요. 수의 기운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유연함, 흐름을 받아들이는 힘, 고요히 다음을 준비하는 인내.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딱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오늘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자. 이게 올해 여러분의 수기운을 보충하는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에요. 화가 강한 해에는 자꾸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충동이 올라와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빨리 결정해야 하고 당장 움직여야 하고, 그 충동을 알아차리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개운이 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내 본심이 아니라 군하의 기운이 심장을 자극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 바라볼 여유가 생겨요. 명리학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오행의 본성 중에 수는 정순이라고 해요. 고요히 머무르되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흘러가는 성질이에요. 올해 이 정순의 마음을 품고 계시면 불급한 수의 기운을 내면에서부터 채워나갈 수 있어요. 자, 마음의 개운 다음에는 공간의 개운이에요. 올해 오운육기의 구조를 공간에 적용해 볼게요. 상반기에 군화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화의 방위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는 집에서 남쪽에 해당하는 공간에 불기운을 더하지 마세요. 붉은 장식품을 놓거나 밝은 조명을 강하게 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북쪽에 해당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세요. 북쪽은 수의 방위예요. 올해 부족한 수기운을 보완하려면 집안에서 북쪽 방향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도움이 돼요. 화분을 하나 놓아두시면 더 좋아요. 물을 머금은 흙에서 식물이 자라는 현상 자체가 수생목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반기는 반대예요. 금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서쪽 방향에 지나치게 금속성 물건이 많으면 기운이 과해질 수 있어요. 서쪽에 쇠로 된 장식이나 거울이 많다면 좀 줄여주시고 대신 따뜻한 톤의 소품을 배치해 주세요. 나무 소재의 물건이나 초록색 식물이 금의 기운을 부드럽게 완충시켜줘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래가게나 사무실의 입구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상반기에 화기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럴 때는 입구에 작은 수반이나 물그릇을 하나 놓아두시면 좋아요. 물이 화를 적셔주는 수국화의 원리를 공간에 적용하는 거예요. 크게 안 하셔도 돼요. 깨끗한 유리컵에 맑은 물을 담아 입구 옆에 두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한테 꼭 보내드리고 싶은 실천이 하나 더 있어요. 글쓰기예요. 제가 뜬금없이 글쓰기를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해생의 나부모행 평지목은 목성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데 동시에 그 감정을 현실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꾸준한 태도를 가진 기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원래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다만 68 해를 사시면서 그 능력을 쓸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올해 월살의 기운이 내면 성찰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글로 풀어내시면 막혀있던 감정이 정리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거창하게 안 쓰셔도 돼요. 메모장에 오늘 있었던 일 세 줄, 느낀 감정 한 줄, 이것만 매일 적으시면 충분해요. 한 달만 해보시면 본인도 모르게 마음에 짐이 내려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아니면 과거의 나한테 그 충동이 오시면 꼭 실행해 보세요. 그게 올해 여러분의 기운을 가장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기도와 의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올해의 나무모행이 천하수, 은하수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은하수라는 건 땅 위에서 손으로 떠올릴 수 없는 물이에요. 보이지만 닿지 않는 물이죠. 그래서 올해 기운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오는 기운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 방법이 기도예요. 올해 기도가 효험이 좋은 날을 짚어 드릴게요. 음력 정월보름, 음력 7월보름, 음력 10월 초하루. 이 세 날 일은 새벽녘 동이 트기 전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동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세요. 기도 내용은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올해도 몸 건강히 지내게 해주시고 내 가족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가슴에서부터 꺼내시면 돼요. 왜 동쪽이냐면 동쪽은 목의 방이고 해가 뜨는 방향이에요. 평지목인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잘 충전되는 방위가 동쪽거든요. 해가 뜨기 직전 그 시간에 동쪽을 향하면 하루 중 목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살아나는 순간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올해 삼재 기간인 만큼 음력 10월 상달에 간단한 고사를 한번 지내시는 것도 권합니다. 집에서 하셔도 좋고 근처 사찰에 가셔도 좋아요. 시떡 한 접시에 맑은 물 한 그릇이면 됩니다. 고사라는 건 결국 내 공간과 내 삶의 감사를 표하는 행위예요. 올 한 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지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는 의식이에요. 이것까지 미신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기운을 바꾼다는 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고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거든요. 올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요는 하늘의 은하수가 마른 들판의 나무를 찾아와 적셔주는 해다. 다만 그 물은 땅 위에서 쉽게 보이지 않아요. 조급하게 찾으시면 놓쳐요. 고요히 기다리시고 마음의 그릇을 비워두시면 하늘의 물이 스며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68해가 그랬잖아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단단함이 올해 빛을 발할 차례예요. 오늘 참 깊은 이야기를 함께 주셨습니다. 1959년생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 하늘의 기운과 땅의 흐름과 사람의 관계까지 올해를 관통하는 세 겹의 지도를 펼쳐 드렸어요. 이 지도를 품고 계시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나아갈지 판단이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다 풀어드리지 못한 개인별 월운이나 나한테만 해당되는 사주 흐름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1:1 상담 링크로 오세요.